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와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미국 주식 보관 순위에서 38위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한국인들이 팔란티어는 2,400억 원 정도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순매수 순위도 상당히 밀리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를 보면요, 일단 22위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9월 5일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주가는 7.4달러입니다. 전고점 대비 대략 85%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75%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보면은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적자 기업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욱더 많이 하락하게 되었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든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RSI 수치를 볼 때 현재는 거의 과매도 상태에 접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RSI 값이 30을 깨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주가가 조금은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빅데이터 분야의 진정한 강자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만들었었던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4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로 간략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 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미래 예측과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강력한 기술력과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로 가공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쓰게 된다. 즉 한번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란티어의 고객일 확률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팔란티어의 매력도가 그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정부 수주 프로젝트라는 점인데요. 고객층의 큰 비중이 정부, 즉 미국 정부라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팔란티어의 매력 포인트자 투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 팔란티어 고담, 그리고 팔란티어 아폴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팔란티어 파운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팔란티어 고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가지고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며 보호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러한 팔란티어 고담은 과거 2011년엔 오사마 빌라덴 추적에 활용되기도 하였을 만큼 미국 정부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아폴로는 여러 데이터 센터의 분산, 배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겠죠.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지난 8월 8일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매출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살짝 더 높게 나오면서 거의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를 내놨는데요. 수익성에 해당하는 EPS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흑자 전환은 요원한 상태이기는 하죠. 일단 팔란티어의 1분기, 2분기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을 항상 높게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총 3개의 분기 동안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더욱더 낮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내내 팔란티어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중입니다. 일단 연간 42%의 성장, 그리고 상업 매출에 대해서도 연간 120%의 성장, 그리고 고객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의 성장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세는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팔란티어의 고객 수는 불과 1년 전 169개에서 올해 2분기에는 304개로 8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고 더욱더 늘어난 이 기업들, 즉 고객들이 앞으로도 쭉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팔란티어의 매출과 수익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3분기 그리고 22년 전체 가이던스는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 전체 매출 규모 또한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추세 하락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죠. 자, 일단 팔란티어의 하반기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못합니다. 당장 3분기만 해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실적이 더 낮게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4분기에도 비슷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팔란티어의 실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서 다시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는 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팔란티어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익성 자체는 올해 말에 별로 좋아 보이지 못하지만 팔란티어의 매출은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는 만큼 나중에 수익성만 강화되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한편 팔란티어 같은 적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경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물론 잉여 현금 흐름이 정말 좋게 나온 적도 있었지만 당장 이번 2분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현금 흐름이 다시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 팔란티어가 좀 더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인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적자 기업에서 벗어날 것이다, 즉 흑자 전환을 2025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직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을 과연 언제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했던 때는 바로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 기업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죠. 만약에 팔란티어도 그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팔란티어가 진정한 흑자 전환을 이루고 그때부터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시기, 즉 빠르면 2025년부터 2026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퀀텀 점프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율은 약 6.84%입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 비율이 거의 8%까지 증가를 했었는데요.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숏을 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많다.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숏을 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에 대한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0.75달러입니다. 총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링하고 있는데요. 매수 3명, 홀드 3명, 그리고 매도 4명으로 애널리스트들마다 매매 의견은 정말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의 경우 최고점이 20달러, 최저점은 6달러로 이 또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상태에 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후 몇몇 기관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변동하였는데요. 아쉽게도 목표 주가가 조금씩이나마 다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매도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의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말 특이하게도 기관보다는 개인의 비중이 더 높은
높은 회사입니다. 개인의 비중이 무려 51.8%로 가장 많고요. 그 뒤를 기관 33.5%, 내부자 10.7%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대주주 현황 같은 경우는 우선 뱅가드가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자인 피터 틸이 7%의 지분으로 사실상 2대 주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블랙록, 썬포홀딩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CEO인 알렉스 카프도 2.6%의 지분으로 5대 주주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투자자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상태로 투자자들의 현재 평균 평단가는 9.59달러이지만 현재의 주가는 7.4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는 물려있는 상황이며 10달러 전후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이 겹겹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려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본전을 되찾았을 때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은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오르긴 올라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보조지표들을 같이 체크해봤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잠재 성장성과 해자가 정말 뚜렷한 기업이지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까지는 주가 흐름이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올해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자 기업인 팔란티어는 그만큼 이러한 긴축 정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오래 투자하고자 하면은 이러한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좀 더 이어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적자 상태의 테슬라처럼 높은 변동성을 이겨낼 각오가 필요한 기업이다 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겪어냈고 만약에 팔란티어가 안정적인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때 한번 주가가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오랫동안 팔란티어를 믿고 기다려온 주주분들이라면은 많은 보상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